6월 29일 토요일 어벤져스 전략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죠. 근데 오늘은 이 서울 중심부에서 뭐 또 좌파들의 집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예, 조용합니다. 지들도 뭐 더위 먹기 싫어갖고 좀 쉬어가는지 어떠는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모처럼 아주 조용한 토요일 주말을 서울 시내가 모처럼 만에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뜨겁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장난질을 해갖고 회방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뭐 그런 점 등 포함해서요. 최근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 오후 무렵에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알려졌는데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한동훈 특검법, 이른바 자기들이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특검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잖아요. 네. 그 전에 반드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느닷없이 이거를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 배경, 저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 책임 당원의 40%가 밀집되어 있는 영남 지역 공략의 4명의 대표 후보들이 이렇게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뭐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다 영남 중심으로 지금 동선을 잡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며칠간에 어느 정도 이제 영남의 바닥 민심이라고 바닥 당심이겠죠. 바닥 민심 겸 또 바닥 당심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몇몇 조사 나온 것들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전대 흥행은 따놓은 당상이고 너무 과열될까봐 그게 걱정인데 8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의 대항마를 구하기가 어려워갖고 뭐 북한식으로 단독 입후보하고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느닷없이 김두관이 지금 출마를 고심 중에 있다. 이게 뭐 왜 뭔 또 영문인지 정말 이재명 들러리를 설 용의가 있는 것인지 또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특검법 얘기부터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합의를 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 최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목요일은 7월 4일에 끝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법사위 전체회에서 정청래가 방망이 두들겼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7월 4일 전까지 그거를 처리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은 이제 본회의 일단 통과하는 거고 그리고 한숨 돌리고 나서 조국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을 그거를 통과시키겠다 했는데요. 황운하가 어제 뉴시스라고 하는 통신사와의 통화에서요. 늦어도 7월 19일까지 19일 전까지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박찬대하고 합의를 봤다. 그리고 박찬대 역시 같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따로 움직일 이유는 없다. 7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7월 말이면 여름 휴가가 있고 8월 초는 국회가 일부 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황운하 얘기가 틀리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일단 우리 서 변호사님이 잘 아시니까 법률가로서 한동훈 특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이제 그 한 세 가지요. 그렇죠. 첫째는 이제 그 한동훈 그 딸이 이제 그 입시 의혹 있잖아요. 네.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이걸 이제 그 조민이처럼 조국 딸 있잖아요. 네. 한번 이제 털어보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스펙 조작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손준성 네. 고발 사주 있잖아요. 고발 사주. 이것도 이제 그 한의원장한테 뭐 핸드폰으로 보낸 게 있는 거 아니냐. 그 검찰 재직 시절의 일이죠. 예, 고발 사주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것도 이제 조사해 보자는 거고요. 또 이제 황당한 거는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네. 국회 와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했잖아요. 네. 구속 이유를. 네. 이걸 이게 너무 길게 설명하니까 피의 사실 공표한 거 아니냐. 오. 이런 것도 이게 있어요. 오. 저 법안 보고 이게 깜짝 놀랐는데 뭐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기사만. 네. 왜냐하면 이게 이 법이 통과될 일이 없잖아요. 크게 그 신문상으로는 뭐 그 정도가 이제 있는 게 아닌가 핵심 내용 이래 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정직 2개월 그래서 그 징계 취소 소송 윤석열 후보가 그때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그때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패소를 한 거 아니냐? 뭐 변호사 교체를 해가지고 일부러 져준 거 아니냐? 뭐 그것도 또 한 꼭지 넣었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변호사들이 수행을 하는데 일부러 져주고 싶다고 져집니까? 그게 판사들이 다 1심에는 졌죠. 2심에 이겼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의 상고는 법률심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내용이 있어요. 황당한데 그럼 4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법안을 보다가 너무나 황당해서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특검안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일단 좀 법리적인 거 한번 가볍게 따져보고 가겠습니다. 그 한 후보 딸 스펙 그 뭐 봉사 시간을 뭐 늘렸다라는 둥, 뭐 무슨 또 뭐죠 뭐를 뭐 대피를 해줬다는 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요. 또 제3의 기관인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수사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잘 무혐의 처리한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도 뭐 잘못된 거 없다. 그러니까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 후보 딸이 MIT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MIT에서도 뭐 그 입학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게 발견된 게 전혀 없다. 뭐 이랬는데 이거를 굳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민이는요. 조민이는 이제 그 의학 논문의 일저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을요. 전부 이제 입시의 스펙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근데 한 위원장 딸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수시가 아니고 정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논문은 그냥 이제 연습 삼아 이렇게 써보는 거지 입시에 활용된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자료를 보내달라 했거든 경찰에. 그랬더니 안 보내줘요. 근데 특검한다고 보내줄까요? 특검도 그냥 검사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자료를 안 보내줘요. 문제없다고. 따라서 저는 뭐 그때 청문회 할 때 김남국이하고 이제 최강욱이는요. 뭐 이모하고 썼느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이모하고 썼느냐. 아니면 이제 그 한국 3M. 기업 3M. 이걸 이렇게 한 땡땡.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까면 안 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고발사주 의혹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그 공수처가요, 최상병 그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 중간중간 그 수사 정보를 MBC라든가 한겨레나 이런 데 노골적으로 흘려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긴 하지만 공수처의 분위기는 완전히 친좌파입니다. 근데 그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손준성은 기소를 했잖아요. 한동훈은 기소 못 했잖아요. 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기소는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손준성 재판을 제가 모니터해 보니 1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나온 거는 맞아요. 근데 항소심의 판사는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손준성도 유죄 넣을지 무죄 넣을지 봐야 되고.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예. 그때 한동훈 검사 때 예. 사주했으면 예. 고발 사주했으면 이게 고발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고발이 안 된 거예요. 고발이 안 됐잖아요. 사주했으면 예. 아니 해라고 시켰으면 예. 당연히 했겠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수사에도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예. 왜? 한 위원장이 비밀번호가 20몇 자리 되죠? 이거 풀려면 몇 년 걸려 특검을 예. 10년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예. 그걸 이게 또 비밀번호 안 갈준다고 난리 치는데 그거는 이게 이재명이가 먼저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2개 압류된데 안 갈줬거든요. 네. 그거는 이게 권리잖아요. 그 이재명이 늘 하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압수수색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을 안 뺏기는 거다.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것도 전혀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뭐 일부러 져줬다. 고의 패소 혐의. 이것도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게 판사가 직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져주고 싶다 해도 져줄 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가? 황운하가요. 네. 이 뉴스하고 통화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속마음을 내보였어요. 뭐냐? 조국 당과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된 이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운하가. 예. 이 7월 첫째 주에, 그러니까 7월 4일까지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7월 19일까지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정부로 넘어오는 두 안에 대해서 둘 다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극단적인 정쟁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 4일에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키고 7월 19일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 통과시키는데 한 보름 상관이지만 이게 두 개가 다 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둘 다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좀 거시게 하면 하나는 행사하고 하나는 수용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최상병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 특검법 받아준다? 그러니까 유난 갈라치기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뻔한 거고요. 원래 이제 그 항상 전쟁이라는 거는 자기는 이제 통합하고 적은 갈라치는 게 전략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나무랄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둘 다 통과되면요.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일고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봐요. 단호하게 둘 다 거부권 해야죠. 예. 아니 어떤 분은 한동훈 특검법에 거부권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거야말로 이게 보수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한동훈 특검법 이게 붙으니까 한동훈이 너무 미워서 이거 대통령이 통과시켜 그냥 받아버리면 한동훈 그냥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갖고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일반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말이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틈만 하면 한동훈 특검이나 잘 받아.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했죠. 아니 홍 시장님 한동훈 위원장이 좌파들하고 싸우다가 좌파들이 표적이 돼가지고 특검이 왔는데 그걸 이게 특검이나 잘 받으라고 하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아무리 이게 정책적으로 다르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특검이나 잘 받아라.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가? 홍준표라든가 그런 또 그 홍준표와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진 자통당 계열의 이른바 우파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이제 난리 났다 이거예요. 한동훈이 난리 나갖고 이거 이제 특검법 통과되고 특검 시작되면 한동훈 그냥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 전문가께서 한동훈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과 그게 지금 어떻다는 거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안건 중에요. 딸 스펙 의혹 말고요. 고발 사지 의혹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거 일부러 져줬다.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저쪽이 네이밍을 이거 세 개를 엮어갖고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엮어서 그렇지 솔직히 한동훈 개인 거는 딸 스펙 말고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깊이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네이밍한 것 중에 3분의 1은 한동훈법이고 한동훈 관련이고 3분의 2는 사실 윤 대통령 관련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그렇게 포장이 돼 있으니까 통과시켜달라? 이런 진짜 아이고. 근데 제가 방송도 많이 했지만 네. 한동훈 딸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조민이하고는요. 네. 비교 불가입니다. 아니 조민이는 네. 한 번도 시험 치가지고 네. 자기 실력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뭐 수시 있잖아요. 네. 스펙 네. 이걸로 들어갔는데 한동훈 딸은 제가 그 정기수라고요. 네. 데일리 안에 칼럼을 계속 쓰시는 분이에요. 아,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그 칼럼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아주 천재의 천재. 오. 거의 전교 1등만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입학 자격 시험에 만점 맞다더라고. 아, 한동훈 그다음에- 딸이. 예. MIT만 굉장히 다른 대학도 많이 됐대요. 오. 제가 그분이 쓴 칼럼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따라서 이제 이 정도면 나라를 빛낸 천재입니다. 그럼 여기 열심히 공부해라고 더 격려해 줘야지. 네. 이걸 가지고 계속 특검하면 이거 국제망신이야 이거. 네. 미국의 대학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특검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왜 요때 사실 그 민주당은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 뭐 한동훈 특검법 해볼만 하지 그러나 뭐 좀 미온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깜도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그냥 더 그냥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래갖고 미온적이었는데 이제 덥석 물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문 이유는 전당대회에 재뿌리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너무 확연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여기는 흥미진진한 이 게임이 지금 쫙 펼쳐지고 이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막 지금 이게 흥행에 아주 그냥 대박 예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리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쪽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이쪽에 일종의 페스티벌이에요. 잔치예요, 잔치. 여기다 그러니까 재뿌리고 싶은 거죠. 거기다 이제 홍준표 같은 사람 또 일부 이게 안 돌아가는 그 이상한 유튜버들이 한동훈 특검법 딱 해버리면 이겼다, 한동훈 골로 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던져놓으면 쟤들 이거 갖고 더 지지도 받고 싸우겠구나. 쟤들 내부의 분열의 골이 더 깊어지겠구나.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에 제가 순서를 봤더니 네. 제일 먼저 이제 그 최상병 특검.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윤석열 특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네. 그다음에 검사 이화영 술자리 해유 검사 특검으로 갑니다. 예. 전부 이게 저는 하나로 연결됐다 봐요. 이 특검 중에 어느 하나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저는 아무리 전당대회 경선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건 좋아요. 뭐 치열하게 싸워야죠. 전당대회라는 게. 그렇지만 이게 넘어서는 안 될 금도가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김건희 특검은 반대했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도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민주당 특검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더 방점이 있거든요. 그걸 분쇄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는 거죠. 그렇죠. 예. 민주당 아는 게 누가 하느냐면 민주당이 한 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당이 하나 오고. 예. 그러면 이게 조국당이 이종근 그때 사람 추천할 수 있잖아요. 검사장. 아, 그렇죠. 박은정 남편. 최강욱도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예. 최강욱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겁니다. 아, 지금 재판에. 재판. 김남국이가 오히려 김남. 일기거든요. 15년이면 돼. 15년.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을 조건한다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 안을 막기 위한 네. 거부권이 왔을 때 네. 이런 이제 전략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안 이게 그렇죠. 부결식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부결한다 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도 막아야 되고 그렇죠. 마지막에 검사들 특검 있잖아요. 네. 다 막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전당대회 경선하더라도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하더라도 특검이라고 하더라.
예. 수사받아 이거는 도를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적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 홍준표 시장 좀 진짜 이게 딱 민주당 그 사람들 또 조국 당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힘 내 인물이 홍준표인 것 같아요. 딱딱 자기들하고 이걸 맞춰주잖아요. 합을 맞춰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흥행 대박인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외부 충격을 가해가지고 내부 분열의 골을 파가지고 전당대회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이 그냥 그 분열의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는 뭐 그런 거를 노리고 던진 거다. 이게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제 후보였으면 이걸 그래 대통령께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원나윤 이 세 분의 한동훈 경쟁 후보는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밝혀야죠. 근데 우리 이제 또 우리 법 전문가의 또 그 세 사람과 아주 친밀한 인간적 유대가 있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원나윤 이 세 후보의 그 예상 대응 답변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 세 분 다 한동훈 특검에게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안 받아야 된다. 거부권 해야 된다. 거부권을 해야 된다. 이래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만 더 설명하면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최상병 특검 순서가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저는 양평 특검이 나온다. 양평. 그러면 양평 특검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죠. 아니 장관이. 원희룡 특검. 그러니까 원희룡. 바로 이게 원희룡 특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도 전부 이게 각계 파트에 있는 거죠. 한동훈 특검이 되면 원희룡 특검도 나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검은 김건희 여사만 있는 게 아니고 원희룡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다 죽잖아요. 아무리 제가 보기에 그 세 분이 아무리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치열하게 싸워도 어느 선을 지키죠. 그 세 명이 설마 한동훈 특검 받으라는 순간에 제가 이게 모든 방송 가서 세 명 엄청나게 물어뜯을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같은 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세 분이요. 양식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도 한동훈 특검 받으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세 명 중에는 없습니다. 3명 중에는 없다. 홍준표는 모르겠는데 3명 중에는 없어요. 아니 홍준표는 그랬잖아요. 너 한동훈 까부지 말고 또 특검이나 받을 준비나 해라. 무슨 네가 뭔데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기어 나오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는 진짜 같은 당을 하는 사람끼리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홍준표 특검은 또 안 나올 것입니까? 홍준표요? 홍준표도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거는 이게 같은 당에서 최소한의 검토란 게 있잖아요. 저는 홍준표 시장은 이제 뭐 지금 시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 보는데 근데 후보로 나온 3명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5선 중진 2명에 그래도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상식 없는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건 100%입니다. 100%예요. 근데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이게 뭐 암만 그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한다 할지라도 크게 보면 이제 한 지붕 내에 같이 하는 동지고 같은 식구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이 이제 이거 내부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던진 이 암수인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여기에 올라타 갖고 한동훈을 어떻게 때려보려고 그런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에 타는 순간 올라타는 순간 아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특검의 의도가 물론 갈라치기. 윤 대통령하고 이제 그 한동훈이 갈라치는 하나 있고요. 더 큰 거는 이게 그 개인적인 사감이 많더라고요. 이 조국이가요. 아주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사감이 지금 1호로 발휘했잖아요. 제가 이재명, 조국, 이준석 전부 게 1대1로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봤어요. 유승민까지. 근데 딱 캐릭터를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해요?
이재명이는요. 제가 근데 여의도 호텔에 식당에서 딱 그냥 화장실에서 놓으면서 복도에 딱 둘이 마주쳤어요. 근데 꽤 멀리 있었는데 제 앞으로 막 종종걸음 뛰어오면서 확 웃으면서 막 서 변호사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와 얼마나 걔한테 저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스타일이고 이재명. 그다음에 이준석이는 채널A에서 만나는데 먼 산 보면서 먼 산 보면 손을 떡 내밀더라고. 어디서 만나요? 채널A 정치 시그널. 채널A. 딱 교체할 때 둘이 외길이잖아. 그런데 쟤를 안 쳐다보고 먼 산 보면 손을 떡 내밀길래 저도 먼 산 보면 손만 툭 치고 갔고요. 그다음에 조국이도 라디오에 만났어요. 근데 실제 조국이 제일 잘 알아요. 제가 그때 조교를 했고 그때 조국이 서울대 교수로 왔거든요. 잘 알잖아요. 근데 완전히 생까고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먼 사람은 그냥 지나버리더라고. 조국이가 제일 뒤끝 장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한테 엄청나게 당했잖아. 멸문지화를 당했잖아요. 멸문지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적인 보복, 사적인 복수. 그렇죠. 이게 있어서 이로 발언했고, 그다음에 이재명하고도 지금 짝짝꿍이 된 거는 갈라치기도 하고, 이재명도 이게 원한은 있죠. 한 위원장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갈라치기 플러스 개인 복수하는. 따라서 이게 법이라는 걸 개인적인 감정 복수하는데 법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입법의 사유화입니다. 그렇죠. 입법의 사유예요. 지금 참 국회의원 그 권한을 이런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참 전락시켜 놓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